여보세요? 탈북민들 여기 오셔서 정착했은 분들 다 저 선배분들로 보고요. 반역자라는 거는 김정은 체제에서 하는 소리고 일반 주민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. 언제 제 먹고 살기 바쁜데 남들 반역자라고 욕할 경망이 있을까요? 굉장히 유튜버님들 뭐 이렇게 북한 사회 실상 알리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는 북한 사람들은 여기 한국에 오신 분들보다 더 잘 알잖아요, 내부 사정은. 네. 그러나 이제 유튜버님들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성공적인 정착 과정이나 행복상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 상당히 공감이 되고 혹시 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탈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한국에 가도 뭐 못해도 저 정도는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죠.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거든요. 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반갑습니다. 시마인TV에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예. 대한민국까지 입국한 우리 한진명 선생님과 함께 한 6개월 전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. 예,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. 네. 예. 그때 영상 출연해 주신 거 몰아보기 영상에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채널에 우리 한 선생님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, 선생님. 예, 예. 다름이 아니라 요즘 리일규 참사님이라고 해서 쿠바에서 참사로 근무하시던 분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망명하신 그 소식이 진짜 인터넷상을 도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제가 한진명 선생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이렇게 오늘 소중하게 네. 모셨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우선 TV에 출연하기 전에 시마연 TV에 인사말을 올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 TV가 나오고 또 다른 채널도 나왔지만 여기를 통해서 119 참사가 저를 말하자면 전화 연락이 왔어요. 네. 전화기 연락이 와서 그분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연락을 하게 되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후에 생각하는 게 이 시마연 TV에 나오길 잘했다. 나왔으니까 그분이 말하자면 페이스북으로 메신저로 저한테 먼저 전화를 왔거든요. 네, 어떻게 전화 왔던가요?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. 그분이 내가 여기서 가명으로서는 이름을 안 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내 본명만 알고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다가 제 영상을 보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쿠바에서부터 페이스북을 했더라고요. 했으니까 거기서 내 이름을 쳐서 찾아가지고 네. 얼굴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전화가 왔던 거예요. 그렇죠. 페이스북에 네. 보면 선생님 본명으로 그 지금의 활동명으로 네. 검색하면 사진이 그렇죠.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다 소통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처음으로 이 시마연 TV에 출연하면서 먼저 이게 TV가 정말 감사하고 저한테 119 참사님하고 맺어진 인연의 끈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. 이 TV에. 예. 근데 처음에 연락하실 때 나다 이렇게 하시던가요? 그렇게 하지 않고 스페인어 전공이거든요. 네. 그 119 형님이 글단 하니까 스페인어 이름으로 페이스북으로 메신저 연락이 완 거예요. 네. 왔는데 처음엔 나 모르겠어. 그래서 제가 모르지요. 그거에 사진도 없지 하나도 없으니까. 네. 그런데 제 본명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누구 친구들 이름을 같이 근무한 사람 이름을 대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도 짐작을 했죠. 가만 보니까 스페인어니까 우리 같은 국이야 삼가일 거다. 일 건데 지금 나가 있을 사람이 누굴 것인가 보니까 그 일기형이 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TV 나오기 전부터 일기형하고 같이 연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, 제가. 꽤 오래전에 이렇게 연락을 갖고 있어서 예. TV에 나오기 전부터 이분이 오신 걸로 아셨군요. 네, 와서 만나기도 했고요. 그래서 네. 조용히 가서 만나자. 그런데 그때가 벚꽃 축제를 할 때예요. 4월 그러니까 4월달, 정도네요. 4월 초인가 그때 돼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형이 저 여의도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. 그 넓은 공간에서 차는 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. 네. 그래서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만나서 그래서 해포도 나누고 네. 그렇게 허퍼집도 가고 그랬거든요. 그때 처음 만나서. 야, 북한에서 같이 외무성에서 근무하던 동료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와서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에서 우리가 말하는 네. 기준에서 적국이다 그러잖아요. 네. 감회가 어떻던가요?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. 형한테 만나자마자 좀 농담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. 네. 형까지 이렇게 탈북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오면 그 김정은이 누가 지켜주나 그랬거든요. 네. 제가 아니 형은 올 사람이 아닌데 형은 또 어떻게 왔어요? 그랬거든요. 근데
그 전에 앞서 일그 형하고 저하고 인간관계가 좀 많이 좀 길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원래 북한 예모성 닭고라는 데에서 인턴 생활을 한 1년 정도를 했어요. 그렇군요. 근데 그 일그 형이 내 척전에 거기서 닭고 생활에서, 그러니까 인턴 생활에서 나하고 싹 엇나간 거예요. 그러다 나니까 같이 온 데다가,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 말하자면 일 보던 그런 것에 부서에 자주 오잖아요. 거기서 아면을 텄고요. 그리고 일그 형이 탁구를 굉장히 잘 쳤어요. 탁구. 예, 그래서 네. 성적으로 완전 손꼽 튀는 탁구 선수예요. 아, 그래서 뭐, 탁구 이야기가 나왔고. 1, 2등을 하거든요. 완전 잘 쳐. 그래서 우리가 그때 외모성에서 그 일구 형한테 따라다니면서 나쁜이 아니라 하고 뭐 많거든요. 그게 뭐 여러 지인들이 많은데 네. 그저 같이 탁구를 배우러 다녔거든요. 계속. 형 보기에는 우리가 한심하지만 그래도 또 탁구는 잘 치는 사람한테 가야지 배우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1년 있은 다음에 제가 북한 외모성 육국에 부원으로 받아서 갔는데 마침 형이 같은 거기에 있었어요. 거기에. 2년이 돼가지고 네. 그래서 같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한 세포대 됐거든요. 당원 세포도 또. 그러니까 세포 총회할 때는 다 모이고 뭐 이러면서 뭐 같이 계속 그 인연을 이어갔던 거. 아, 예.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네. 외모성에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외국에 나가서 근무를 하시잖아요. 그러다가 이렇게 많은 류현우 예, 이분 또 그리고 좀 많잖아요. 태국에 있다가 예. 오신 뭐 홍참사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시는 분이 유튜브에 정말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외모성에서 근무하다가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한으로 뛰었다, 도망쳤다, 탈북했다 이러면 그 북한 안에서 공개적인 반응 말고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잘 갔다라고 하는데 아니면 걱정한데 아니면 이 민족의 반역자 같은 것들 욕한답니까? 민족의 반역자라 그러기보다도 이게 하는 게 하나의 그 종류가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. 북한에서. 외교관들 속에서는 누구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어떻게 돼서 야는 이렇게 탈북할 수밖에 없었더라. 야가 참 안 됐다. 아니면 간의 가족들은 어떻게 사는데 말하자면 이런 공정적인 마인드에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럴까요? 괜찮네요. 그래도 반응이. 그래도 지금 외교관들이 세대가 많이 변했어요. 변했다는 게 뭐나 김일성 시대의 외교관들 거기는 일부가 국제관계대학 졸업생들이거든요.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 때는 기본 외교관의 룰이 평양외고대학 졸업생들이 기본이었어요. 그다음에 그 후에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조금 뭐 지금은 구도가 평양외고대학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구도거든요. 지금 이런 구도에서 흘러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탈북 루시가 많고 그러니까 그게 나쁜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. 사실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누군가 탈북해서 중국만 갔다 해도 반역자라고 막 이러고 이런단 말이죠. 네.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도 정말 무지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신답니다. 그런데 저 상류층에 계시는 외모성에 있으신 분들은 국제사회 정세나 이런 거 해안을 다 어느 정도 상식이라는 걸 갖추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탄하지는 않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 또 북한 외무성이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외무성 외교관 진짜 외교관이 한 많지 않거든요. 보장부처가 많고 그 부서 성원들은 어디까지나 하견 쪽으로 모두 다 엉켜져 있는 게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평양외국어 학원이라는 데를 가서 몽땅 상급학년이면 하급학년 이렇게 해서 모두 알고 지내던 사이거든요. 다. 그렇습니다.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게 평양외국어 학원을 6년 졸업하고 이제 종합대학 가는 부하고 외고대학 가는 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또 모이는 것은 또 가서 외무성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여기 간 게 조가오고 태영호 전 국회의원님 조성길 대리대사, 인테리 대리대사, 유원우 쿠웨이트 대리대사, 그다음에 일규 쿠바 참사님이 오셨는데 이분들을 다 따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다 70년대 생이거든요. 그러다 나니까 스페인어하고 불어 이거는 한 게 학부예요. 조성길 쿠웨이트 대리대사님, 그다음에 일규 저는 같은 학부에서 온 거예요. 그럼 훨씬 더 가깝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다 손은배 관계거든요. 모두 그러다 나니까 여기에 오게 되면 아니면 외무성이 있어도 어릴 때 잘할 때부터 서로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자그마한 학부에 그 그렇죠. 학부도 인원들도 적은데 어쨌든 비슷한 학문을 전공을 했고 서로 보고 자란 사이고 우리가 정말 조직 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처음에 1학년부터 5학년까지도 항상 똑같은 수업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내적 친밀감은 대한민국의 어떤 같은 학부하고는 전혀 다르다. 매일과 같이 보는 그런 그렇죠. 관계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외무성 와서 처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대한민국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평양외국 학원부터 너는 믿기냐 하면서
이렇게 다 서로 알고 지내거든요. 그게. 아,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안쓰럽게만 생각하고 그래도 성공을 했으니까 야, 잘 갔구나. 어쩔 수밖에 없어서 갈 수밖에 없구나. 이렇게 조금 그래도 수긍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, 그런 그렇죠. 의미잖아요. 뭐 장애 보기에도 사람이 첫째 뭐 당에 충실한가 안 한가 이런 거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인간된 점을 알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학원 때부터 그러면 대학 때 같이 다 지내면서 진짜 이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음 오지고 고운 사람이고 진짜 북한식으로 말하면 법도 없이 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족을 북한에다 평양에다 놔두고 말하자면 탈북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올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다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 그래도 받아들이니까 조금 예. 다행입니다. 그래도 뭐 때려 죽여라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네. 봤을 때는 이건 또 엘리트 계층의 어떤 일종의 네. 의식이 반 이상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나쁘게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네. 그러면 여기서 좀 가슴 아픈 질문이긴 한데 우리 전 선생님은 베트남에서 이렇게 남한 온 이후 네. 북한의 가족들에 대한 소식을 후에 오신 분들로부터 좀 전달해 들으셨나요? 예, 제가 태영호 전 국회의원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진짜 알고 싶은 게 처음으로 물어본 게 제 가족 문제였습니다. 근데 태영호 전 의원님은 나의 말하자면 다른 가족은 알아도 직계 가족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네. 그리고 이번에 일교 전무가 참사님도 처음에 만나자 그 만나는 작석에서 네. 일교 참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. 내 가족은 어떻게 됐냐? 물어보니까 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진중아, 네가 북한의 실정을 더 잘 알지 않냐?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냐? 북한은 밤에 몰래 움직이고 이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가 어떻게 우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다. 북한 시스템에서 너무나도 잘하는 네가 우리한테 이걸 물어본다는 게 우리도 몰라. 그러더라고요. 그때 돼서야 맞아. 북한의 시스템은 밤에 몰래 잡아가는 시스템이니까 형들이 또 그게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 노력했댔자 이게 후과가 차려지니까 나 그럴 거다. 근데 내가 왜 탈북했다고 어떤 식으로 탈북했다고 북한에서 소문이 소문나면 났어요. 그게 궁금하죠. 궁금하죠. 뭐 그게 태영호 궁금하죠. 국회의원님은 무슨 뭐 여러 가지 북한에서 뭐 만들지 않았어요. 네. 근데 나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. 궁금한 거예요. 아니 형 그래서 전무가 아니 난 뭐 왜 탈북했대 형 그러니까 말하는 게 너는 탈북한 이유를 진짜 모르겠다긴다 그러더라고요. 나도 이게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.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고 하여튼 선택은 대한민국을 했는데 이유가 어떻든 저는 이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뭐 뭐 자동차. 너로 제방에 놀아서 왔든 뭐 어떻게 왔든 뭐 왔으니까 네. 아 이거 북한 외무성이 뭐 받겠다고 했는데 뭘 받겠어 기구체계가 왜 받겠어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했느냐 너도 뛰고 태영호 의원도 뛰는데 형식상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젠. 그럼 뭐를 바꿔야 됩니까? 그러니까 저 외무성이 전무가 우리 있을 때는 1국부터 10국, 11국, 12국하고 우리 때 기구체계가 쭉 다 가졌어요. 숫자로 1, 2, 2, 3, 4, 5 이렇게 나가됐는데 이거를 무슨 뭐 국에 바뀐 건 아니고 국들의 명칭을 바꿔놓은 거예요. 네.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 분, 한진명 선생님, 뭐 태영호 공사님, 하여튼 이렇게 류현희 대사님 이런 분들이 한 명씩 딱딱 사라지면 네. 연대적 책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뭐 내치거나 처벌하나요? 아 그래요. 그 전무가 있어요? 예, 처벌받은 분이 계세요. 북한 그 외무성에서 당비서 하시던 분이 처벌을 받았거든요 지금. 그럼 처벌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처벌 주나요? 일종의 뭐 가오를 범하고 밑으로 내려 꽂히는 거죠. 쉽게 말하면 밑으로 뭐 북한 외무성 당비서 하다가 어느 뭐 구역당인가 어디 뭐 어디 단대로 이렇게 적당 뭐 비서 뭐 보내는 이렇게 거. 보내면 그게 굉장히 자기로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근데 우리 때 호철 당비서 자체가 호담이라고 아실 거예요. 북한 네, 네. 외무상. 네. 그 아들이거든요. 네. 아들이 그때 첫 당비서로 왔댔는데 우리 외무성 당비서 하면 그 파워가 엄청나요. 네. 엄청난 파워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여러 그 주무가 내교관들이 탈북 시가 일어나면서 그 책임으로 져가지고 예, 뭐 어디 내려간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하여튼 밑으로 내려갔어요. 그래도 뭐 수용소 보내거나 이런 처벌은 안 했으니까 일단은 그냥 좀 좌천이 돼가지고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정도는 볼 수 있겠네요. 아무래도 연대적 책임이니까 좀 그러네요. 그렇게 직접적인 책임은 받지 않았더라고요.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외교관들이 어쨌든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안에서 외교관들이 한 명씩 빠져나가서 도망쳤다 이러면 그 내부에 앉아 있는 국내에 앉아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그 소식을 아신답니까? 그렇죠. 그건 뭐가 뛰자마자 탈북하자마자 네. 그 자리에서부터 벌써 암전으로 정보보고가 올라와요. 그러면 앉아서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
말하자면 대책안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. 그럼 뭐언 외무성 모아놓고 회의하는 거예요? 아니요, 누가 도망쳤다라고는 안 하죠.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무래도 그 좀 다른 거니까 그건 공개적으로는 안 하겠죠. 그건 일국에서 통보자료로 내보내고요. 종합해서 통보자료 내보내고 그러면 담당자가 제일 힘든 게 이제 한 명의 외교관이 이제 탈북을 했다, 뭐 오늘 선거 갔다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정보 보고가 올라오거든요. 그 대책안에서. 그걸 가지고 첫째는 대책안을 세워야 되거든요. 대책안이라는 게 뭐 북한의 뭐 외교 활동이 하는 데서 공백이 생기고 이게 후과가 미치는 후과가 어떻게 미칠 것이고 이걸 대책안을 써가지고 올리든지 좀 더 엄중한 말하자면 어이급이 탈북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보고문건까지 작성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보고문건 작성하면서 그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거기에 대책안이 따라야 되거든요. 가족 처벌까지. 그래서 그게 이제 해가지고 좀 더 엄중한 사람들 경우에는 김정은 현대까지 보고가 올라가고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많은 외교관들이 탈북해서 북한을 빠져나오는 이유 왜 요즘 이렇게 특별히 많을까요?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는 시그널일까요?